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위대가 의원들을 납치해 암살하려 했다는 수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65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한정돼 있어 고령층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접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급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조만간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시 일부 시위대가 의원들을 납치해 암살하려 했다는 수사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300명이 입건되고 100여 명이 기소됐는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소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검찰 조서엔 일부 시위대가 의원들의 암살까지 노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건 당시 납치나 살인을 노리는 팀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관련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내린 결론으로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송줄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포착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찾는 구호도 수시로 외쳐졌습니다. I had a very close encounter where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many members of the House were nearly assassinated. It's just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t all. 펜스 부통령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시위대와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대피한 지 불과 1분 후 시위대가 본 회의장까지 진입했는데 몇 초만 늦었더라면 자칫 시위대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We came very close to what would have been a lot of mayhem and death on the floor of the Congress. 당시 경찰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위자도 있었습니다. Started pulling like ammunition magazines from their holder on my belt. And then some guys started getting a hold of my gun and they were screaming out, kill him with his own gun.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300여 명이 입건됐고 100여 명이 체포 기소됐습니다. 일부 경찰관과 의원들까지 폭동 사태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당국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o those of you who took part in the violence, 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Every FBI field office in the country is looking for you. So you might want to consider turning yourself in instead of wondering when we're going to come knocking on your door, because we will.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2차 의회 폭동 가능성에 따라 당국은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온라인상에서 폭력 시위 등의 논의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65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예약 등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부터 65세 이상 일반인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 백신을 맞기 위해선 지정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겐 예약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People were saying, where could I get a shot? Somebody answered and said, here's the website. More people answered saying, oh, I can't get an appointment. 한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앱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데다 언어 역시 영어나 스페니쉬만 제공하고 있어 영어가 익숙치 않은 한인들은 백신 접종 예약 자체를 포기하거나 자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주 그 백신을 맞는다, 요즘 주사는 놔준다 이렇게 아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맞아야 되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각에선 한인단체들이 예약을 대신 해줄 수 있냐는 요청도 들어오지만 이 역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현재 문을 닫거나 근무가 축소된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웹사이트나 앱의 제공 언어를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선 당국이 제공하는 오태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등록한 뒤 백신 접종 센터를 확인하고 예약을 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의료 종사자와 요양병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쯤 일반인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에서 백신 배포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의료진들도 원치 않아 백신 접종률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기업들은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병원 근로자 절반 이상은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크밸리의 한 병원은 직원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300 현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Because we want our employees to stay safe and we believe in the vaccine. We don't look at it as bribing. We look at it as more of a carrot, a positive incentive. It's a good win-win situation and it is working. 일부 기업들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접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생활용품 할인 체인 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코로나 백신 접종 시 4시간 상당의 급여 지급 방침을 내렸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barriers that our employees could face in terms of getting the vaccine. And so what we wanted to do was help remove those barriers. And so while we're not requiring the vaccine for our employees, we certainly are encouraging them. 또 다른 식료품 체인 업체인 트레이더 조는 접종 1회당 2시간의 급여를 주고 원활한 백신 접종을 받도록 근무 일정도 변경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도 백신 접종자에게 $25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의료나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기업은 고용 요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인센티브 확대 등 내부 캠페인을 통해 백신을 장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트렌드는 다른 기업으로 차츰 확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백신 접종소로 바뀐 다저 스타디움이 오늘 문을 연 가운데 다음 주에 슈퍼 백신 센터 5곳이 추가로 오픈합니다. 다음 주부터 잉글루드 더 포럼과 발렌시아의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캘스틴 놀스리지, 포모나 페어플렉스 그리고 다우니에 위치한 LA 카운티 교육국 헤드쿼터도 백신 접종 장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각 센터는 매일 4,0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등록된 의료업계 종사자 2,000명은 다저 스타디움 드라이브 스루 백신 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6곳의 슈퍼 백신 센터 외에도 75개의 소규모 백신 접종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을 점령하는 주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추가 유입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오는 3월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10개 주에서 80여 건 정도만 확인됐지만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모든 백신에 강한 내성을 지닌 슈퍼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규모가 커질수록
이전보다 더 많은 변이체가 나올 수 있다며 확산을 늦추기 위해선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보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UC 샌디에고에서 겨울학기가 시작된 지 12일 만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와 대학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C 샌디에고는 지난 4일 겨울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생 245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데이터에 따르면 245명의 확진자 가운데 109명은 대학 캠퍼스에 살고 나머지 136명은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61명의 교직원들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들은 20여 개의 생활관, 학생회관, 원격 의료 건물, 생물학 연구실 등 27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UC 샌디에고 캠퍼스에는 7,300여 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업 가운데 2%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인 60대 남성이 뺑소니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7일 오전 6시 30분쯤 콜로라도 애비뉴 남쪽 방면 잭슨 스트릿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6살 한인 남성 김린태 씨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찻길로 진입하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으며 김 씨를 친 차량은 이를 인지하고 잠시 속도를 줄였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친 뺑소니범의 차량은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미니 쿠퍼 모델로 양쪽 사이드 미러가 없었다면서 비슷한 차량을 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 영화관에서 뒷자리에 있는 커플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관객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9시쯤 AMC 캠프 크릭 14 영화관 인근 월그린에서 22살 여성이 총상을 입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영화관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커플이 계속 떠들자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이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 남성이 여성의 핸드백에서 총을 꺼내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 최대 로비 단체로 꼽히는 미국 총기협회 NRA가 설립 150년 만에 파산하고 본거지를 이전합니다. NRA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 북부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NRA는 본거지가 있는 뉴욕주를 떠나 텍사스주에서 비영리 단체로 다시 법인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서 뉴욕의 부패한 정치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NRA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난해 협회 전현직 지도부가 거액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NRA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져 왔습니다. 한편 NRA가 낸 파산 신청 문건에 따르면 NRA의 자산은 1억 달러, 부채는 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예년보다 늦은 시기에 시작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달 통과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세금 보고 접수 시작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시스템 업데이트 없이 세금 보고 접수를 처리하면 환급도 지연될 수 있다며 텍스 시즌 시작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IRS 무료 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신청 후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 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기아차가 기아로 사명을 바꾸고 모빌리티 분야 사업에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기아는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고 기존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이름을 바꾸고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는 앞으로 청정 에너지와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올해 1분기 크로스오버 전기차 모델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주요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퓨로스 오토는 기아의 주요 SUV 모델인 소렌토를 2021년 올해의 SUV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설 명절에도 김영란법상 최고 10만 원까지인 농축수산물 선물값을 20만 원까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어민을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지만 예외를 두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엔 일찌감치 설 명절 선물들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선물할지도 고민이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어야 서로 부담이 없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 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우와 생선, 과일, 화해 등 농축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 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홍삼과 젓갈, 김치 같은 가공품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은 오늘 1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4일까지로 우편 선물은 발송 날짜 기준으로 이 기간에 포함되면 됩니다. 농림부 해수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요청한 사안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권익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외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김영란법의 원칙이 훼손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결정 철회까지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를 끝낸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지만 관심이 쏠렸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총비서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갓!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열병식은 시작됐습니다. 8차 당대회를 기념하는 에어쇼와 불꽃놀이가 이어졌고 수많은 관중의 환호가 울렸습니다. 열병식은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5형이 등장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지난해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북극성 4형보다 더 길고 두껍게 만들어 사거리나 탄두량이 개선됐음을 과시했습니다. 전술 핵무기 능력을 공개하면서 곧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과거 열병식과는 달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핵 능력을 보여주되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SLBM의 경우 시험 발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대에서 강등됐던 김여정 부부장은 군 원로들과 함께 열병식 주석단의 자리에 위상 변화가 크지 않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카카오 맵을 통해 개인정보들이 줄줄 새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카카오가 공식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비판에는 침묵하다 정부가 나서자 뒤늦게 사과와 시정한 것을 두고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도 이후 인터넷에서는 카카오맵 사용자들의 탈퇴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고쳐졌을까? 카카오맵에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한 증권사에 리뷰를 남긴 사용자를 눌러봤더니 집은 물론 선배의 주소, 청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정보까지 각종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도 마찬가지. 이에 대해 카카오맵은 즐겨 찾는 장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기본값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공개로 기본 설정을 해놨던 정보공개 동의 질문을 어제 오전 비공개로 슬쩍 바꿔놨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안내나 공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데 카카오에서는 별다른 얘기도 없고 일단 불안한 마음이니까 삭제했지요. 내 저장 정보도 있긴 있는데 일단 불안하니까 바로 삭제해야죠. 이용자들의 비판에도 침묵하던 카카오는 정부가 나서자 그제서야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공개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지만 기본 정보는 여전히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카카오의 개인정보 전체에 대해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 겁니다. 이 요청 이후 카카오는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불평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기존에 공개된 모든 폴더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맵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된 경위를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화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 1억 명 돌파. 전 세계 인구를 한 77억 명으로 봤을 때 1억 명이면 대단한 숫자인데요. 그러니까요.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상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 콘텐츠가 사실 해외에서 각광받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조사는요. 전 세계 98개국 제외 공관을 통해서 현지 한류 동호회 데이터를 합산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팬들은 집계되지 않아서 사실상 한류 인구는 통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K-팝 음악에 맞춰서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이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K-팝과 관련된 행사장이라고 합니다. 행사 시작부터 많은 한류 팬들이 행사장 안과 밖을 가득 채웠는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간한 2020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98개국 한류 팬 숫자는 전년 대비 약 545만 명 증가한 1억 47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2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 명을 넘겼다는데요. 국가별로는 러시아와 북미 지역에서 한류 팬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지난 8년간 러시아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1,161만 명에서 1,568만 명으로 407만 명이 늘었다는데요. 북미에서는 미국이 66만 명, 캐나다가 95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류의 성장은 그간 걸림돌이었던 한국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들 덕분이라고 국제교류재단은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초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아서 한국어의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고 합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K-푸드, K-뷰티까지 이제는 한류라는 현상을 넘어서 한국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이 넷플릭스에서도 100위권 TV 프로그램에 한국 드라마가 10여 편이 포함됐다고. 무려 10여 편이나요? 대단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에 이유 있는 질주. 오토바이는 원래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이유 있는 질주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배달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업종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이 스쿠터를 앞으로 이렇게 미시면 돼요.
자, 10분 만에 오토바이 타는 법을 알려주는 인기 동영상들인데요. 코로나19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배달 초짜들이 꼭 봐야 하는 필수 동영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배달업 호황으로 배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대비 34% 폭락했다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 오토바이 판매 수리업 매출은 27%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거나 또 수리해서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배달 대행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사가 안 돼서 배달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배달해보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이륜차 면허 응시자도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면허시험 응시자는 13만 9천여 명으로 2019년보다 16%나 늘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빨리 배우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인식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멧도 꼭 쓰시고요. 네, 꼭 지켜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쁜 쓰레기 딜레마. 그러게요. 예쁘다와 쓰레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조합을. 정말 딜레마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예쁜 쓰레기는 화장품 용기를 의미하는데요. 환경부가요,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어려운 표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요. 무슨 딜레마가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화장품이 담겨 있는 용기들인데요. 이 화장품 용기에는 이렇게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색상 디자인이 수천 가지에 이르는 화장품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제작되지만 사실상 90%가량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데요.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재질, 색상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예외로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환경부는 이미지가 중요한 화장품의 수출 등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단연 거셀 수밖에 없다는데요. 화장품 용기의 경우 재활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화장품 업체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종이 튜브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화장품 용기 버리실 때 이 내용물이라도 깨끗하게 비우는 습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환경에 무해한 용기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꼭 뒷받침돼야겠습니다. 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주인보다 더 몸관리.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자신보다 반려동물을 더 돌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부터 좀 몸 관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지난해 반려동물들의 병원 출입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도 동물병원은 장사가 잘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귀여운 반려견들 동물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에도 동물병원, 반려동물들로 문전성시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사람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데요.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4대 보험사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수가 총 55,800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라는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 건강에 더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량도 증가했다는데요. 국내 8곳의 카드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병원 업종에서 개인 신용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 사별로 9%에서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뉴스타치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